네, 수학익힘 책으로 여러 가지 분수의 곱셈을 알아볼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익힘 책의 계속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첫 번째,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의 형태로 넓이를 구하는 모습인 거 알고 있죠? 가로 2와 4분의 1, 세로 1과 3분의 2입니다. 지금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변환했어요. 2, 4, 8 더하기 1, 4분의 9가 됐고요. 1 곱하기 3, 3에 남은 분자 2를 더하니까 5가 되죠. 3분의 5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빨리 약분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칸의 공간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약분을 해버리면 칸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곱해 볼게요. 4, 3, 12, 9, 45.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약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여러분 3으로 약분이 가능하죠. 분자는 4가 되고요.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 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러분 계산 결과 보니까 3과 4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지금 더 빨리 여러분들이 약분을 해도 물론 괜찮아요. 이렇게 약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i 한 번에 4분의 15를 적었을 거예요. 약분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조금 더 문제 푸는 시간은 단축된다는 거 우리 지난 경험에서도 배웠죠. 2번,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과 2분의 1 변환하겠습니다. 가분수로 2분의 3 되고요. 2와 7분의 1, 7은 그대로 두고요. 2, 7, 14에 남은 분자 1을 더하면 15가 되죠. 7분의 15입니다. 약분하려고 봤더니 약분할 수 있는 숫자가 없어서 그냥 곱할게요. 분모는 분모끼리 2 곱하기 7, 분자는 분자끼리 3 곱하기 15, 45가 되겠네요. 따라서 다시 대분수를 변환해주면 3과 14분의 3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3번 계산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분수로 변환을 모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7, 5분의 8. 만들고 보니까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약분하겠습니다. 2로 약분 가능하죠. 더 약분할 게 없으니 우리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볼까요? 3, 5, 15, 7, 4, 28. 따라서 1과 15분의 13.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해 볼게요. 3분의 7 곱하기 5분의 6으로 변환 가능하고요. 약분할 수 있는 것 바로 눈에 보이네요. 3, 1은 3, 3, 2, 6 약분하고 나니 훨씬 간단해지죠? 5분의 7이 14 따라서 2와 5분의 4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가분수로 변환부터 하죠. 6분의 11 곱하기 3분의 4 만들어 놓고 보았더니 짝수가 눈에 보이네요. 2로 약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6은 3이 되고 4는 2가 되었네요. 3, 3은 9, 11 곱하기 2는 22, 2와 9분의 4로 변환 가능합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분의 3, 4, 12 더하기 3, 15고요. 곱하기 2와 5분의 2는 5분의 12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다 넣으면 4, 1은 4, 4, 3, 12, 5다 넣으면 5, 1은 5, 5, 3, 15 되겠죠.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려고 했더니 어차피 1이라 무의미하죠. 3 곱하기 3은 9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2번 문제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설명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과정이 어렵다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천천히 직접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끝부분으로 가고 계산 단원일수록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은 가르쳐주는 것들 위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보고 연습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네, 연습 문제 꼭 많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4번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분수 곱하기 분수의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연수 3은 1분의 3 곱하기 5분의 4 만들어줄 수 있죠. 분모는 분모끼리 1 곱하기 5, 분자는 분자끼리 3 곱하기 4입니다. 5분의 12 완성되고요. 2와 5분의 2로 변환까지 완료할 수 있네요. 7분의 3 곱하기 6입니다. 자, 1분의 6. 자연수는 분모 1이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7 곱하기 1 분모끼리 곱하고요. 3 곱하기 6 분자끼리 곱하겠습니다. 7분의 3, 6, 18 계산해주면 2와 7분의 4로 대분수 변환까지 가능하겠네요. 이번엔 둘 다 대분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변환부터 해볼게요. 3분의 5 그리고 5분의 14 만들어낼 수 있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약분부터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둘 다 5가 있으니까 바로 약분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해지죠. 3분의 14고요. 4와 3분의 2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정사각형 가와 직사각형 나가 있습니다. 가와 나 중 어느 것이 더 넓은가요? 라고 했는데요. 계산해 보죠. 선생님이 먼저 가 구해볼게요. 정사각형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해요? 네,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인데 어차피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1과 5분의 1 곱하기 1과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5분의 6 곱하기 5분의 6이에요. 약분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죠. 5, 5, 25분의 36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여기서 멈출게요. 왜냐하면 우리 대분수로 변환할 이유가 없는 게 가와 나중에 어떤 게 넓은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굳이 물론 변환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니까 1과 25분의 11 이렇게 변환하고 나서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죠. 1과 5분의 3 곱하기 5분의 4 정리할 수 있죠. 자, 왼편에 있는 1과 5분의 3을 5분의 8로 변환하고요. 5분의 4 곱해주겠습니다. 5, 5, 25, 8, 4, 32. 32가 나왔다는 거는 36보다 당연히 작겠죠. 일단 가가 더 넓다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변환해주면 1과 25분의 7로 변환도 가능하겠죠. 간혹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얼마나 더 넓은가요? 라는 문제 나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연순의 학교의 5학년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9분의 2라고 합니다. 5학년 학생 수의 절반, 2분의 1은 여학생이고 그중 4분의 3은 분수의 곱셈을 좋아합니다. 과연 정말 4분의 3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분수의 곱셈을 좋아하는 5학년 여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얼마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자, 지금 보면 전체 학생 중에 5학년 학생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 말은 전체 학생에서 힌트를 얻어서 5학년 학생 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5학년은 9분의 2라고 했어요. 근데 또 그 중에서도요. 여학생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전체 중에서도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수의 곱셈을 좋아해야 한대요. 자, 9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거기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세 분수의 곱셈 형태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풀어볼게요. 식 방금 찾았죠? 9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약분할 수 있는 경우 한번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 약분 가능하죠? 선생님 저 2와 4 약분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약분할 때 딱 나눠서 아예 1로 없애버릴 수 있는 걸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3과 9도 약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끼리 분자, 분모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1 곱하기 4, 3, 4, 12.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2분의 1로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혹시 어려웠나요? 어렵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분수의 곱셈을 조금 알만하다라는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놀부의 슬픔 36쪽 만화까지만 보고 정말 마칠게요. 놀부의 슬픔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지금 흥부 같죠? 흥부는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제비 다리를. 그랬더니 내 다리를 고쳐줘서 고마워. 이 항아리를 선물할게 라고 하면서 지금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항아리를 선물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사과를 집어넣고 배를 집어넣고 곡식을 집어넣어서 2배로 만들었죠. 결국 흥부는 부자가 되었겠죠. 이번에는 놀부예요. 헤헤 하면서 빨간색 웃음. 제비야, 내 다리를 고쳐주었으니 나에게도 선물을 주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그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이번엔 2분의 1 항아리를 선물했어요. 그러면서 너의 집에 있는 곡식과 비단을 모두 이 항아리에 넣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울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 있었죠. 선생님 이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그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얘기할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곱하기 1을 할 때와 곱하기 1 미만을 할 때, 곱하기 1 초과를 할 때. 자, 선생님이 이상이라고 쓰려고 하는데 초과가 맞죠? 자, 그랬을 때 곱하기 1은 그대로 같고요. 1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작아져요. 아마 놀부는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계속 작아졌을 거예요. 또 흥부는 지금 곱하기 2니까 계속 늘어났을 거예요. 재산이. 자, 이걸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만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단원의 공부 한번 스스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스스로 했는지, 분수의 곱셈을 이해했는지, 또 수학책에서 관련 내용을 잘 풀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고요. 사실 아직 수학책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도전 수학, 그 다음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리고 탐구 수학을 통해서 진짜 이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어요.